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6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에 이어 6일 본투표가 실시되는데 투표 시 주의할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대구 경북 선거인 수가 431만 3천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대구는 2천여 명이 줄었고 경북은 17,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 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안동 풍천 나무 산불 피해지에 대한 산림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년 동안 800헥타르에 나무 140만 그루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23일 0시 기준 1일 확진자는 대구가 481명, 경북 8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제 남은 날짜가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사전투표도 실시되는데요. 지역을 위해 4년간 일할 사람으로 누가 적합할까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투표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홍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시민들은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유권자는 비확진자의 투표가 끝나고 따로 투표를 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28일 토요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투표 인증 사진도 기본인데 엄지를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증 사진은 무조건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 보장, 그리고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표소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표소 안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선거일에도 투표 참여 권유는 가능하지만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러 갈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국가공인자격증, 학생증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 대선부터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됐는데 캡처 사진이 아닌 실제 앱 실행 과정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든지 가능하며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민들이 후보자에게 그리고 선거 이후 당선자에게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주 시민, 특히 청년들은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행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달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경주시는 현재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청년 창업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청년 창업 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이 경주가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이란 시기는 인간관계나 취업 등 많은 것을 도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그 도전에 대한 실패의 아픔도 많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기대합니다. 저는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청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청년이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패를 극복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경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적극적인 문화와 관광에 대한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대구 경북 선거인 수가 431만 3,28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보다 대구는 2,707명이 줄었고 경북은 17,169명이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213만 6,445명, 여성이 217만 6,841명이고 연령별로는 50대가 87만 2,00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선거권자는 3,636명으로 지난 선거 때보다 538명이 늘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본투표는 다음 달 1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유수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지난 19일부터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고요.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은 지난 18일 내려진 뜻깊은 재심 판결 결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우선 대구시장 선거부터 분위기 살펴주실까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첫날부터 기세를 올렸습니다.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홍 후보는 20일에는 시민과 직접 소통을 모토로 정치 버스킹도 시작했는데요. 첫 버스킹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질문에 나서 신공항 문제부터 대구 FC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현 후보는 출정식을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서문시장에서 시작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선거운동원 등 약 100명이 참여했지만 다른 후보자들은 거의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서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구의 파랑새가 되겠다며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권한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두 거대 정당 후보 외에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도 대구시장 도전자들이 있던데요. 두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선 한민정, 신원호 후보가 대구시장 선거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각각 노동과 주거 빈곤을 키워드로 첫 선거운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 후보는 건설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을 만났고요. 신 후보는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특히 토론 문제로 홍준표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이 겁나면 지금 사퇴하라는 홍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며 토론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신 후보는 선관위 초청 토론회에 자신이 배제된 것이 홍 후보의 반대 때문이라는 것을 문제 삼으며 청년 후보까지 피하느냐고 hir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이뤄지는 경북도지사 선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는 첫날부터 경주, 경산, 청도, 포항, 구미 등 5개 도시를 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23개 도내 시군을 3, 4회가량 찾아가며 지역별 맞춤 공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구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구미를 박 전 대통령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임미애 후보는 구미 금호공대 환경미화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구미역 광장에서 출정식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임 후보는 이철우 후보 임기 4년 동안 인구 소멸, 경제위기, 산업위기 등 심각한 위기에 빠져 멀쩡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대구 두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판결이 나왔던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5월 18일 대구지방법원은 개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레 사건 피해자 5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지 2개월 만입니다. 두레 사건은 1980년 5월 계엄군이 광주를 탄압하는 상황을 알게 된 대구 대학생이
둘의 양서조합을 중심으로 모여 이를 알리기 위해 활동하다 불법으로 감금, 고문당한 공안 사건입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고인들은 이제 6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어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역사 속에서 피고인들이 겪은 일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원 유수민 기자와 주간 이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더우셨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이 지나고 기온도 쑥 올랐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전국적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관광지와 축제장에는 휴일을 즐기려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과 대구 팔공산, 울산 문수산 등 유명산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요. 자연산 광어 도미축제가 열린 충남 서천의 마량포구에는 제철 해산물을 맛보려는 미식가들이 몰렸습니다. 멸치축제가 열린 부산 기장의 대변항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싱싱한 멸치를 맛보고 공연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이른 피서객들은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를 식혔는데요. 강원 강릉과 속초, 양양해변에선 모터보트를 타고 질주하거나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모래축제가 열려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다가 목요일부턴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년) 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안동 풍천 나무 산불 피해재 산림 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까지 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해 산림 1,078헥타르 면적에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지난 2년간 800헥타르에 3번 나무와 상수리 나무 등 140만 그루를 심었고 내년에는 278헥타르에 헛개나무 등 59만 그루를 심기로 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일 0시 기준 1일 확진자는 대구 481명, 경북 848명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대구 26.7%, 경북 43.7%,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2,854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4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2,58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등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대구시가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공사장 야외 근로자와 폭염 취약계층, 고령층 논밭 작업자 등 3대 취약 분야를 선정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중관리에 나섭니다. 특히 공사장에서는 열사병 응급조치 방법을 안내하고 폭염 취약 시간에 안전 또는 현장 관리자가 폭염의 위험성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영주 소백산 철쭉제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펼쳐지는 이번 철쭉제는 사랑의 기쁨이라는 철쭉 꽃말을 주제로 영주 풍기읍 삼가 주차장과 소백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28일 영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백산 산신제를 시작으로 축하 공연과 한복 풍기인견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마련되고 온라인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대구시가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이나 등록 번호판 위반,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또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